비건이 뭔지 비건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면 비건 먼지, 비건 토크. 비건들의 K라이프를 이야기하는 비건 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말하는 저희는 삐삐PD, 은나PD입니다. 비건 먼지는 국내 최초 비건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비건을 대중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시작했습니다. 비건 레시피만을 다루기보다는 비건의 일상과 고민을 주로 담고 작년부터는 이렇게 영상뿐만 아니라 라디오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비건 먼지에서 운영진과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은나라고 하고요. 기획과 제작을 하면서 팀원들에게 함께 제작하자고 북돋기, 그리고 이메일 확인하기, 답장하기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본업으로는 마케터랑 캠페인 기획자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아동 콘텐츠 큐레이션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글과 영상을 좀 주로 다뤄오다가 작년부터는 말하기에 좀 빠져가지고 이렇게 팟캐스트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말하고 있는 저는 삐삐PD이고요. 비건 먼지에서 저도 함께 운영진을 하고 있고, 원래는 비건 먼지에서 출연부터 연출, 편집 이런 것들을 함께 많이 하다가 저희가 작년부터 영화를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영화 연출을 맡게 되면서 좀 다른 것들을 좀 내려놓고 영화에 집중을 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 잡으로는 친환경 강의라든지 직업인 교육 강의들을 청소년들과 만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전하고 있고요. 좀 커리어 고민들이 많긴 하지만 여전히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간에 대한 것들을 계속 저만의 방식으로 좀 풀어내 나가고 싶다. 그런 고민들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의 후원과 관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즐겁게 청취하신 분들, 그리고 더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1,000원부터 자유롭게 후원하실 수 있어요. 후원 방법은 비건 먼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지를 살게 한 것들. 이번 1부 코너에서는 지난 2주 동안 은나PD와 삐삐PD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는 먼지를 살게 한 것들입니다. 네, 간만입니다. 은나는 잘 지냈나요? 사실 요즘 환절기여가지고 골골거리고 있는데요. 아이고, 저도요. 네, 저랑 삐삐PD 오늘 낮에 계속 오후에 작업하면서 둘 다 코 엄청 풀고 추웠다 더웠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을 잘 챙겨야지 하는 와중인데, 제가 이전에 여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지금이 10월이고 제가 8월부터 2달마다 몸을 촬영하는 몸기록 촬영 프로젝트 같은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작가님이 좀 꾸준하게 몸을 사진을 찍는 그런 상품을 만드셔가지고 딱 한 번 찍고 끝나는 그런 바디 프로필이 아니라 꾸준히 찍어보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내일 딱 촬영이에요. 근데 옆에서 봤죠, 많이. 네. 근데 이게 다이어트를 막 빡세게 해서 딱 찍고 끝나 이런 게 아니긴 해도 촬영을 앞두면 왠지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은 좋은 상태로 약간 촬영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생일이 시작해가지고 단 게 너무 땡기고 빵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빵 먹었잖아요. 막 얼마 전에도 같이 이 근처에 생긴 빵집에서 사온 비건 빵을 삐삐랑 나눠 먹고 했는데 그때 와플도 먹고 있었고, 아무튼 좀 열심히 촬영하기 전에 다이어트 하려고 했지만 또 먹고 싶은 걸 열심히 먹었다. 이렇게 일주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거울을 보면서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런 몸으로 기록을 해도 이 몸도 나의 몸이고 빵을 좋아해서 이때 빵을 먹어서 이렇게 촬영이 됐네 라고 기억하는 용도로 촬영을 마음 편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삐삐PD는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는 앞에서 말했던 대로 그 영화 작업에 이제 조금 몰두하고 있는 시기인데,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일하기 싫어하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이다. 맞죠. 근데 좀 그 비중이 좀 많이 높다. 그냥 하다가 들어 누우시면은 일어나야 돼. 옆에서 제가 말해주고 또 들어 눕고. 근데 누워서 이제 문서를 보는 거죠. 이제 인터뷰했던 것들을 읽는 거죠. 무엇을 볼지. 그래서 누워서도 일을 한다. 그래서 충분히 쉬지 못했네요. 네, 그래서 반은 이렇게 은난에 가서 일을 하고 반은 이렇게 카페에 가서 이번에 좀 작업을 계속했는데, 그 당땡 어플에서 동네 생활을 좀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이렇게 많이 그쵸. 업해주고. 근데 저처럼 다재능을 가진 사람들
있는 뭐 프리랜서 모임에서 뭐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갔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여성분들만 다 들어오게 해주셨고 거기 안에서 또 비건이시면서 뭐 공간을 하시는 분이 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모임에 좀 자주 얼굴을 비추면서 카페를 자주 가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은난에 일할 때는 카페를 안 간 거니까 커피를 또 간만에 안 먹었더니 갑자기 이렇게 몸의 컨디션이 훅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커피에 사실 커피를 평소에 진짜 안 먹다가 일주일에 한 4잔 먹었다고 지금 갑자기 하루 안 먹었다고 이렇게 컨디션이 좀 차이가 나는 걸 보면서 좀 놀라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소식은 저의 에어비앤비 게스트.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또 이번에 어떤 게스트가 오셨나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전에 게스트분은 독일에서 온 남자분이셨는데 제가 밥 먹자고 해도 밥 먹지도 않고 그냥 진짜 간단한 인사만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이 딱히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잠시 오시는 분은 페이스북에서 뭐 호스트 어시스터라던가 뭐 카우치 서핑 같이 되게 히피 뭐 돈에 의존하지 않고 히피처럼 이렇게 노마드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한국에서 댄스 퍼포먼스 작업을 하는 게 있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머물 때가 한국에는 뭐 그런 뭐 맞아. 카우치 서핑이나 그런 얻어 문화가 자거나 별로 없죠. 맞아요. 집을 이제 쉐어하거나 그런 문화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저한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같이 지내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요리를 같이 하는데 진짜 어디에 손이 비는지 딱딱 알고 그리고 설거지가 언제 필요한지 알고 그걸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되게 여기저기서 많이 묵어본 티가 난다.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카우치 맞아요. 서핑 바이브가 있으시구나. 맞아요. 그런 게 되게 편하고 또 같이 산책을 하면서 막 같이 노래 부르면서 길 걷고 막 우와. 뛰어다니면서 걷고 그래서 너무 영화 같은 삶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퍼포먼스 신기하네요. 네. 네, 그래서 막 제가 뭐 하는 작업도 궁금해해서 저희 비건먼지 그 디톡스 하우스 예능 찍었던 게 자막이 또 달려 있어요. 영어 자막이. 그래서 그것도 보내주고 뭐 그런 교류들을 하면서 나중에 제가 호주를 가면 또 놀러 가보기로 했습니다. 호주 분이셨구나. 그리고 비건이시라고 또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반가웠을 맞아요. 것 같아요. 너무 문자 왔을 때부터 이제 자기가 비건이고 너무 반갑다. 그래서 이건 진짜 인연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또 굉장히 에어비앤비가 들으면 싫어할 말인데 이게 이제 그 수수료를 앱에서 되게 많이 떼가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하고 할 순 없냐라고 해서 이제 현금 박치기를 하셨거든요. 그분이. 이 그래서 방송 에어비앤비 관계자가 듣지 않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대화들은 다 분석하고 있어서 그래서 네. 에어비앤비에서 제 정보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일들도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히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서울에서 살아남기를 하고 계신다. 근데 너무 다정해요. 막 원래 이제 집에 이렇게 짧게 머무시는 분들은 주로 밖에서 많이 사 먹고 뭐 요리를 안 하시는데 이분은 재료를 되게 많이 사셔가지고 저희랑 우와. 같이 먹고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그래서 저한테 귤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귤 사다 주시고 그러셨어요. 진짜 여행하는 방식 다 다른 것 같은데 이게 편견이긴 해도 어쩔 수 없이 히피이고 비건이다 하면은 조금 더 우리랑 라이프 스타일이 잘 맞는 경우가 많고 소비주의 사회에 대한 약간 반감이 있지 않으실까. 그래서 아무리 맛집이 많다고 해도 비건 맛집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해도 같이 해먹으면서 진짜 로컬 주민인 삐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에 가치를 그분이 아실 것 같아요. 진짜 사실 우리나라에 놀러 오는 히피 비건도 별로 없고 심지어 아티스트이면서 히피 비건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도 삐삐처럼 비건인데 에어비앤비 하는 경우 정말 드물잖아요. 손가락이 맞아요. 꼽을 텐데 제가 운 좋게 옆에 있는 거고 제가 비건이다 보니까 근데 진짜 해외에서 한국에 온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인연 서로 너무 귀한 것 같아가지고 옆에서 보면서도 재밌겠다. 가끔씩 이제 키어 혹은 비건 혹은 피피 이런 분들이 오시면 옆에서 보면 와 정말 드라마 같다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것 같아요. 내일 저녁에 같이 밥 먹기로 했으니까 놀러 오세요. 너무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급 초대를 하게 되고 자, 저희 삶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은나가 이번에 영화
촬영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같이 너무 많이 살다 보니까 같이 이제 이웃 주민으로서 너무 같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제 은나의 삶에서 제가 없는 사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맞아. 그 주변 친구들과 찍은 사진 이런 게 필요한데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거에 나온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바로 허락부터 구했어요. 이거 써도 되는지. 아유, 저는 얼굴이 이미 여기저기 막 나왔기 때문에 뭐 저도 역사의 일부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에 엄청 인기인 예능이 있죠. 전 국민이 난리가 난 흑백 요리사 예능이 인기인데 저희가 일부에서 잠깐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도 그거 다 봐버렸어요. 한 번에. 아 진짜요? 저도 네. 저는 사실 매주 기다리면서 봤어요. 저 이렇게 본 거 진짜 오랜만인데 보통 완결 라면 보거나 한국 예능을 잘 안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1화에서 딱 그 누가 이제 비건 스시 나왔다고 해가지고 바로 봤는데 1화에만 나오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좀, 반갑긴 했거든요. 원래 대부분의 요리 프로그램들에는 채식 요리를 전문으로 하시는 요리사분들이 이제 조명되거나, 뭐, 따로 이제 분할을 해서 나오는 장면들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런 분량들을 따로 챙겨줄 만큼 뭔가 신경 써서 좀 다양한 음식들을 보여주려고 초반에 애썼다라는 게 보여지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1라운드라고 했죠. 저희 그 제일 많은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흑 요리사 분들이 이제 20명 안에 들기 위해 싸울 때 그 경쟁에서 정말 다양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막 머리가 짧은 여성분, 혹은 여성으로 보이는 분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나이와 다양한 성별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채소 요리로만 그런 채소 요리 같이 보이지 않는 딱 보자마자 다른 백요리사가 저거 비건 스시네 할 만한 요리가 나왔고 근데 그게 모두 약간 후킹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 게 저희가 사실 흑백 요리사를 저도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오늘 사실 이게 왜 싫었는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감히 온 국민이 빠져있는 이 예능. 저 재밌게 봤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었던 얘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1화엔 나왔지만 2화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채소 중심 요리가 나오지 않았고 논비건 요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실은 그 백요리사에서 가장 조명받았던 셰프 중에 한 명인 최연석 셰프가 논현에 비건 파인다이닝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가봤어요. 네, 거기 진짜 유명하고 그리고 국내외 지금 많은 파인다이닝들이 비건 요리나 채식 요리 채식을 기반으로 한 아예 컨셉의 다이닝을 많이 열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조명이 너무 없으니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아쉬웠던 게 이게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그 백수저 요리사들과 흑수저 요리사들을 붙여가지고 경쟁 냉장고를 선택하게 하는 회차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채식 요리사들이 선택을 아무것도 모른 채로 해버리니까 육식 재료를 선택해버리게 된 거예요. 진짜 그거 너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거는 사실 좀 사전에 적어도 좀 엄지를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 요리사들이 잘 보여질 수 있는 메뉴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상 통편집이 되고 그냥 요리만 딱 보여주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쉬우셨는지 그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는지 준비 과정을 다 본인 인스타에다가 올리셨어요. 한 채소 요리사분은.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한식을 하는 분들이 새로운 뭐 재료를 만나거나 아니면 양식만 하던 셰프들이 홍어 아니면 뭐 되게 낯선 장요리, 장재료 이런 거 만나는 장면 같은 거 다 살려줬고 그걸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거 다 연출적으로 표현했잖아요. 근데 채소 요리하는 분들이 채식이 아닌 재료를 만나서 겪는 어려움을 왜 다뤄주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그 채소 요리를 그렇네요.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 랜덤으로 만나가지고 육식 재료 만난 것까지는 그래 이거 컨셉이니까 알겠어. 근데 그걸 아예 통편집한 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 맞네. 어려움과 고민을 왜 담지 않았고 채소를 중심으로 요리하는 분들이 자신들도 뭐 채식을 하시거나 채식 요리만 하시는 거 아닌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 재료에서 오는 고민이 있을 텐데 그런 고민들을 인터뷰도 하지 않았고 인터뷰를 담았는데 뭐 뺀 것일 수도 있지만 아예 그냥 그 서사 자체를 빼버린 게 비건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데 남들은 아예 그냥 모르는 건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래 2라운드 채소 요리하는 사람끼리 붙었었어 아예 이걸 모르더라고요. 네, 그런 것부터가 좀 저는 되게 아쉬웠었고 존재를 삭제한 게 아닌가. 실제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시기소수자나 종교나 자기 가치관 때문에 채식한 사람들을 없는 거 취급하는 것처럼 이 방송에서도 없는 거 취급했구나 이런 게 좀 약간 화가 났습니다. 사실 1회를 봤던 사람들은 이게 비건 스시를 조명했기 때문에 2화에서도 그 사람이 어떻게 요리하는지 궁금해했고 그러니까요. 제인도 사실은 1화를 보고 저를 추천했던 거거든요. 맞아. 이런 채식 요리가 나온다. 근데 2화를 먼저 보더니 나는 분명히 다 봤는데 채소 요리를 했던 그분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봤더니 10초 만에 넘어가던데요? 사실 1화에서도 저희가 이제 인상 깊게 봤다고 했지만 정말 짧았고 2화 이후에 아예 없었고 그리고 사실 그 다음 이제 1대1 대결 끝난 다음 팀 대결로 이어졌는데 그 부분은 좀 화가 났죠. 팀 대결 할 때 너무 크게 우왕 하면서 컨테이너가 열리는데 딱 봐도 고기와 물고기, 그러니까 물사리 이렇게 두 개를 나뉘어가지고 고기의 방, 생선의 방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팀마다 경쟁을 하게 했거든요. 근데 애초에 아예 채소 중심으로 요리하는 두 분 중에 한 분 붙었을 텐데 그분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거나 얘기를 할 기회가 아예 사라졌겠죠. 채소 중심 요리를 아예 상상하지 못하게 하고 요리의 메인은 고기 또는 물살이어야 돼. 이 자체가 너무 좀 사고방식이 답답했어요. 사실 저도 그때 너무 불편했던 게 거의 이거는 채소 요리를 하는 분들을 탈락시키겠다라는 미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너무 대놓고 이렇게 걸어놓고 수조에 넣어놨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해외에서는 유럽의 한 국가였던 것 같은데 갑각류들은 더 많은 고통을 느낀다고 해서 그들의 뭐 손을 이렇게 묶거나 아니면은 이동을 하거나 이럴 때 살아있는 채로 이동을 할 수 없게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너무 그런 것들이 그냥 살아있는 생명 그대로 놔져 있는 상태 아니면 너무 통째로의 그 고기 있잖아요. 그것들이 걸려 있어서 이제 비건들은 그때부터는 못 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흑백요리사 같은 예능은 사실 전체 연령가처럼 보이고 아니었다고 해도 아이들이 다 볼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실은 대부분의 요즘에 이제 영화나 다큐멘터리, 예능 같은 경우에도 이 촬영을 할 때 동물 해치지 않았다라고 이제 써 있거나 혹은 아이들이 보니까 죽인 장면 이런 거는 사실 안 보여주거나 보여주는 거 되게 조심히 하거나 등급을 제한하거나 하는 게 필요한데 진짜 살아있는 물살이들이 바로 수조에 있는데 그걸 꺼내가지고 바로 포를 뜨는 그런 장면들을 너무 바로 보여주고 그걸 막 깔끔하게 했느니 피가 튀어나느니 피 튄 장면도 그대로 그냥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동물권 감수성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너무 잔인하고 너무 이거는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 장면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요리의 아름다움이라는 식으로 다 포장해가지고 나가는 게 사실 그냥 이해는 했어요. 그냥 그래 이런 사회고 뭐 식당 가도 다 밖에서 해 뜨고 있고 심지어 그 영상으로 송출하면서 막 하는 식당도 있는 거 일식집도 있는 거 알고 있고 그게 직업인 건 알겠는데 그 사람들 그 직업으로 그렇게 먹고 사는 거랑 그거를 지금 이 시점에 이 시대에 대형 OTT에서 방송을 만들 때 내보내는 거랑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 세계에 송출이 되는 거고 되게 많은 글로벌적인 인기를 얻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조금 다른 문화에서 불편하게 여길 수 있는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돼지를 안 먹는 문화권도 있을 것이고 소를 먹지 않는 문화권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은 되게 무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백인의 판정단 같은 경우도 랜덤하게 골랐다고는 하고 그냥 그거를 일반 시민들이 먹는다고 하는데 너무 당연하게 일반 시민 중에 채식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산정하는 거 종교적 이유로 물론 국내에는 사실 종교적 이유로 채식하는 사람 별로 많이 없다고는 보이지만 원래 불교 국가였고 붉은 고기를 먹지 않거나 사실 최근에는 환경 때문에 채식을 지향하려는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모습을 하나 담지 않고 너무 당연하게 다 먹었겠지라는 이제 생각을 시작으로 요리를 하는 게 좀 불편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도요. 네 다음 이제 이어지는 라운드에서도 불편한 게 꽤 있었는데 이제 그 고기랑 물살이 둘 다 사실 표현이 그런데 이제 정말 육지 동물과 이제 물 동물을 다루는 것 외에도 이후에 약간 반가우면서 애증이 드는 라운드가 이제 바로 두부지옥이었어요. 아, 엄청 많은 두부를 쌓아두고 사람들이 그 두부 다 어떻게 했냐 걱정을 하던데. 저도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비건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두부가 금방 쉬잖아요. 근데 그 음. 뜨거운 조명 아래서 얼마큼 빨리 쉬었을까? 그 남은 거 다 어떻게 했을까? 음. 고작 10명 정도 요리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 쌓아둘 필요가 있나? 플러스
사실 두부로 진짜 할 수 있는 게 많고 우리나라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걸 꼭 표현을 지옥이라 했어야 됐을까? 물론 30분마다 라운드가 반복되고 다양한 요리를 해야 되는 게 어려운 걸 수도 있지만 앞에 고기의 방, 뭐 물고기의 방 이건 완전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는 두부 갑자기 지옥 이래버리니까 와 이게 진짜 채소 요리의 위상이 이거밖에 안 되나? 자기들 당연하게 맨날 두부 먹으면서 그렇게 지옥까지 이름 붙이는 게 조금 괘씸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옥이라는 것을 그냥 요리 지옥이라고 붙여놓고 소재가 두부였던 것으로 사실 이해하기는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부르게 되는 것들은 두부 지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인터뷰로 요리사들을 이제 포착하는 방식이 되게 두부를 계속 먹었더니 너무 물리고 그니까요. 두부 그럼 고기를 계속 먹으면 안 물리나? 똑같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다른 어떤 재료로 동물성 조리를 했으면 더 안 나왔을걸요? 그나마 이제 사실 제작진도 고려를 해가지고 두부면 좀 다양하게 나오겠지? 맛있는 게 많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해서 넣은 거 알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반가웠어요. 의도는 반가운데 결국 그거를 표현한 방식이 아 두부를 많이 먹어서 질린다. 두부의 나쁜 점, 두부의 냄새 이런 것만 중심으로 나오니까 진짜 두부를 많이 먹고 있는 비건들이나 채식 지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막 마냥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레시피가 나는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듣고 있는데 아 뭐야 왜 이렇게 두부를 깎아가 내리지? 진짜 맛있는 음식이고 맛있는 요리를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데 자기들도 그렇게 먹고 있는 거면서 너무 깎아내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의도는 요리 지옥 안에 두부가 주제지만 하필 두부를 주제로 거기 앉힌 거. 마치 그 고기랑 물고기 사이에 못 끼니까 따로 빼준 것처럼 그런 위상처럼 느껴졌거든요. 전 또 그리고 어이가 없었던 게 이제 해외에서는 비건 음식 같은 것들이 좀 더 활발하니까 저는 에드워드 리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한 지점이 있었고 저도 맞아 그랬어요. 치즈 생각한 것도 그랬고. 이제 뭐 치즈처럼 비건들은 두부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두부를 대체육으로 되게 많이 사용해서 뭐 마리네이드 한다든지 튀긴다든지 맞아요. 그런 건 너무 익숙하고 중국에서만 해도 이제 두화라고 해가지고 두부를 푸딩처럼 먹어요. 순두부처럼. 그래서 그거를 막 설탕을 뿌리고 저희처럼 막 뭐지 빙수처럼 이렇게 먹거든요. 차갑게 얼음 섞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아니더라도 두부를 가지고 뭐 티라미슈를 한다든지 되게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다 천재적이라고 칭찬할 때마다 맞아. 이미 난 많이 먹어봤는데 저런 거. 그리고 막 두부 치즈 떠올렸을 때 물론 그러니까 그게 코스 요리의 일부로 애들이 어떻게 기획했는지 나중에 봤을 때 되게 똑똑하다 생각은 하고 창의적이지 않다는 게 아닌데 두부를 치즈로 비유한 거는 비건들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두부 으깨거나 모짜렐라처럼 만들거나 그걸 요거트로 만들거나 두거트, 두라미수 이런 거 너무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저희는 새롭지가 않은데 엄청 새롭게 여기고 심지어 이제 비건들은 두부로 된 너겟도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치킨 너겟 같은 맛이 나는 너겟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성분은 비건이에요. 근데 이제 에드워드리가 자기가 한 요리 중에 하나로 닭다리처럼 이제 너겟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 닭육수를 써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 닭들을 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비건도 아니고 닭 냄새를 그렇게 넣는 건 창의적이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에드워드리가 싫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에드워드리가 싫은 게 아닌데 그냥 그런 방식의 연출이 좀 아쉬웠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에드워드 리가 결국에는 살아남아서 갔을 때 제 애인은 이제 비건을 저랑 있을 땐 먹지만 비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은 창의성에 있어서 에드워드 리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더 많은 요리를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은나랑 저랑은 뭔 얘기를 했냐면은 은나가 나는 진짜 옆에서 메뉴 다 얘기해 줄 수 있다. 그 창의력이 없으면은 나 30개 읊어줄 수 있다. 두부로 할 수 있는 다 다른 요리로. 다른 나라 다른 요리로. 뭐 두부로 진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한 게 백종원이 에드워드리의 마지막 요리를 먹으면서 두부로 된 뭐 디저트를 처음 먹어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느낀 게 와 내가 백종원보다 많이 먹어본 게 있다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백종원처럼 외식을 많이 하고 요식업계에 있고 전 세계 요리를 다 먹어본 사람도 두부 디저트를 처음 먹는다고? 방금 저는 얘기한 그 두화 이런 요리도 있는 것처럼 그 두부로 된 샌드위치, 두부로 된 티라미수, 두부로 된 갖가지 뭐 사실 저는 별별 빵을 다 먹어봤거든요. 빵이나 디저트류의 음식들, 두부 케이크들. 근데 그런 걸 많이 먹어왔기 때문에 연두부를 활용한 요리들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왜 그런 걸 못 먹어보셨을까? 두부를 너무 다들 평가절하 했던 게 아닌가.
뻑하면 치즈 쓰고 뻑하면은 우유 쓰고 해가지고 무슨 염소유 쓰고 이러잖아요. 다이닝들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두부가 설 자리가 없었구나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에서 있기는 했었는데 비건 셰프들이 나와서 요리 대결을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들었었어요. 근데 저도 그걸 보지는 못했었는데 흑백요리사 2가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2가 확정됐을 때는 조금 더 좀 섬세한 기획들이 동반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도 이런 프로그램들 너무 즐기고 싶고 이야기를 할 때 빠지고 싶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너무 소외감이 드니까 그런 차원에서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아마도 같이 소외감을 느꼈을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떠들어 보았습니다. 네, 또 비건이즘 적어도 그렇고 사실 저희가 이제 페미니스트이기도 하니까 음, 여성 성별도 진짜 빼놓을 수 없는 불편한 점이었죠. 그래서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100명 중에 18명? 그러니까 20%가 안 되는 분이 여성이었고 80%가 넘는 분들이 남성이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올라가신 분들도 성비가 거의 그대로였다. 맞아요. 근데 그리고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 요식업계가 원래 성차별이 있는 분야고 하지만 원래 요리를 많이 해온 건 여성들이었지만 그쪽에 셰프라는 타이틀을 얻는 건 남성들이 훨씬 많고 정지선 셰프가 열심히 말한 것처럼 중식업계에도 여자가 많이 없어서 힘들었다. 그러고 일식업계는 애초에 이번에도 일식 여성은 많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여자 손이 온도가 달라가지고 물살이를 만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칼을 잘 안 쥐어주거든요. 별별 차별 다 있는 곳이어가지고 불편했는데 그래도 사실 저는 그나마 이모카세님이나 그 급식대가 이런 분들을 조명해서 닉네임 붙이고 올라가게 한 건 너무 좋았어요. 이제 실제로 그분이 실력이 있으니까 올라간 거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나오고 출연한 건 너무 좋았는데 그 끊임없는 이모님 호칭 진짜 불편했고 그리고 여자는 여자랑만 1대1 경쟁 붙이는 거 너무 불편했어요. 그리고 진짜 많이 회자가 됐던 게 이제 고기의 방이라고 불릴 때 여성 셰프 3명이 이렇게 모였을 때 맞아요. 뭔가 백셰프들끼리. 네. 근데 백 셰프들 사이에서 뭐 리더십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서로 너무 고집을 계속 끌고 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안에서 되게 역시 여자들이 모이면은 셋이 모이면은 뭐 안 된다느니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에드워드 리는 그걸 마치 피해가지고 너무너무 잘 판단한 사람처럼 막 이렇게 조명되는 것도 너무 불편했거든요 인터넷상에서. 근데 맞아요. 그 결국에는 그렇게 조명을 한 것 자체가 편집에서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보여줬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여자격 구도로 만드는 게 사실 그 안에서 조용히 되게 서포트 하시는 뭐 급식 대가님이라든지 이모카스님들은 별로 조명을 안 해주고 그렇게 맞아요. 갈등들만 솔직히 남자들도 많이 싸웠잖아요. 진짜 많이 싸우고 문제도 많이 일으켰죠. 아니 뭐 그 유명한 이제 20분 안에 리조또가 할 수 되냐 있냐. 그 리더십 없는 거는 남성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조는. 근데 그 조는 그냥 사람이 능력이 없었던 것이고 그 사람의 문제로 치부됐다면 이거는 여자의 문제로 치부됐다는 거죠. 맞아요. 너무 공감하는 게 그 남자들끼리 갈등을 잃거나 실수를 하거나 할 때는 그 개인의 실수, 그 개인의 불안, 개인의 말실수처럼 넘어가지만 여성들끼리 실수를 하거나 여성과 여성의 의견이 대립할 때는 여성의 구도로 만드는 게 딱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더라도 지나가는 말로 저 팀은 역시 여자가 3명이나 있어가지고 그럴 것 같았어 라는 식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여성 혐오를 엄청 강화하는 거거든요. 남들 다 그러면은 앞으로 팀플 할 때 여자들이 많은데 가지 말아야지 이런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은. 근데 저는 그게 좀 불편했고 사실 아까 그 1대 여자들끼리 붙는 것도 저는 불편하면서 속상한 게 있었는데 이게 서로 고르는 거잖아요. 그 매치 100대 흑 할 때 정지선 셰프가 인터뷰할 때 너무 뻔하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지선 셰프의 마음이 너무 공감 갔어요. 여자 나왔다 여자 붙이는 거 같은 중식이라고 하긴 해도 너무 뻔하잖아요. 솔직히 진짜 그런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방송에서 이제 그런 구도로 여성들끼리만 경쟁시키는 거 좀 그만합시다. 왜냐면은 이게 반반 올라가는 건데 여자들끼리 붙여봤자 뭐가 좋아요. 못 올라가는 거 여성들 입장에서는 별로 여자랑 싸우고 싶지 않거든요. 남자들이 자기 그 같이 싸운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종으로 취급하는 거 같고 되게 불편해요. 근데 그게 약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다들 막 기대된다. 여신과 뭐였죠?
무슨 중식 여신과 여신과 여왕의 싸움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여여 붙여가면서 이제 경쟁 구도를 더 강화해서 연출하는 거 이게 좀 쉬운 연출이고 게으른 연출이라 생각해 솔직히. 왜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사실 서사가 더 필요했던 분은 급식대가님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급식대가님이 흑백대전에서 이제 올라가셨을 때 닭볶음탕을 하셨는데 사실 되게 평범한 메뉴를 가지고 그 백수저를 이기고 올라가신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도 남성이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별이 다를 때의 대결과 그 계급이 진짜 정말 계급이란 말은 싫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우리가 색다른 장면들을 기대할 수 있는 장면들은 빠져서 또 되게 많이 아쉬웠거든요. 근데 또 동시에 이렇게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여적여 프레임의 방송은 그대로 내보냈다는 거. 그런 지점에서 아쉬움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그 경쟁에서 톤 편집된 그 급식대가님의 오골계 닭볶음탕이었는데 사실 오골계를 볶음탕을 잘 안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뻔하다고 넘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골계로 하지 않고 닭으로 하는 것 중에서 오골계는 안 쓰는 요리를 해보신 거예요. 연습을 해가지고 많이. 굉장히 이게 고민이 많이 들어가고 연습을 많이 한 물론 비건 음식이 아니다 하더라도 저는 그 노력은 되게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하나 조명하지 않고 탁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실은 메뉴를 팀끼리 정하거나 할 때도 여성분들이 메뉴를 제안하거나 얘기하는 게 진짜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나마 정지선 셰프 정도만 좀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그냥 정말 보조적 역할처럼 연출돼가지고 그런 부분도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성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전체적으로 사실 2부에서 더 연결해서 얘기할 거지만 서바이벌 게임 특성상 갖는 불편함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경쟁에 대한 이야기는 2부에서 조금 더 해보고 저희 이제 간만에 비건 소식 하나를 더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게스트들이 오면서 비건 소식을 못 전해드렸어요. 근데 들으시면 되게 반가울 분이 있는데 피터 싱어 동물 해방을 쓰신 철학자 피터 싱어 분이 학자께서 이제 11월 12일 화요일에 국내 내방하셔서 강연을 하십니다. 이게 SBSD 포럼이 20주년을 맞아서 이제 연사를 되게 준비를 빠방하게 해서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강연으로 준비해서 좀 이제 오후 반차, 뭐 반반차 이렇게 쓰시면은 직장인 분들도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16시 50분부터 17시 20분에 강연이 있고 무료로 참여 가능해서 저희 방송 준비하면서 바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10월 31일까지 SDF2024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받을 수 있고 광고가 아닙니다. 전혀 광고가 아니에요. 이게 신청하면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청하면 승인이 와야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무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인기가 있는 세션이 나눠져 있는데 세션이 하루 동안에 뭐 5개의 파트가 있거든요. 5번째 파트가 피터 싱어가 오시는 파트고 그것마다 조금 경쟁이 있지 않을까 싶고 왜냐하면 피터 싱어가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이거 알려준 다음에 근데 2002년에 두 번째 온 거고 2007년에 오고는 그 다음 엄청 오랜만에 오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간만에 온 거고 제가 이제 이 소식을 삐삐가 알려준 다음에 검색했는데 아직 뉴스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도자료가 안 뿌려졌다고 저는 보여지고 아름아름 이제 비건 철학자이시기도 하고 이제 동물권에 되게 중요한 개념을 쓰신 분이니까 공유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소식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빨리 지금 이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은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저 그리고 동물해방 책 사인회도 이제 동물해방뿐만 아니라 다른 책도 이제 책 사인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집에 가지고 있는 책 들고 가셔서 사인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연 제목은 변곡점이 될 21세기 윤리적 사고를 확장해야 하는 이유. 은나와 저도 이 세션에 참가할 예정이니까요. 와서 저희 만나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저희 이제 1부 맞춰가는데요. 팟캐스트와 팟빵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주일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프 FM으로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곧이어 2부가 시작됩니다. 안녕.